최근 박복순님께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우리 실버타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뇨?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박복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문제 입주자는 필요 없으니 일주일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요. 박복순님의 아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망상, 피해의식, 흔한 증상들이죠. 누가 75세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특히 치매 초기라면.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문 밖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은 제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복순, 이제 정말 늙었구나. 제 이름은 박복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다가 2년 전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어요. 큰 아들 준혁은 사업가가 되었고 작은 아들 태우는 회사원, 막내딸 지연은 선생님이 되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만에 큰아들 준혁이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방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무슨 제안인데?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청운 실버타운이라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준혁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준혁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준혁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개인실,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옷 가게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요가, 원예, 미술, 음악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네요. 준혁이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주녀가 이런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준혁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난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외롭지 않을까?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정춘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춘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입주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설렘도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준혁이 말했어요. 제 개인실에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느껴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눈을 떠보니 평생 살던 집과는 다른 깔끔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방 안을 둘러보니 정리된 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자 선명한 아침 공기가 들어오며 멀리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치가 좋았어요. 박복수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며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아침을 깨우러 온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런 서비스에 곧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제 만났던 춘자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 씨 여기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춘자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최종수입니다. 작년에 왔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말숙이에요. 한 달 전에 왔어요.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맞은편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실버타운의 일상,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처음 느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요가 수업, 원예 수업, 음악 교실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춘자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져서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청소해주던 직원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고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더니 수업 내용도 단순해졌어요.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점심 식사 때 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저도 동의했지만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점점 더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주말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고 시설 관리도 소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환하게 웃던 직원들도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입주 2달쯤 되던 날이었어요. 밤에 갑자기 복도에서 나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나갔더니 이웃방 최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소리쳤지만 당직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119를 직접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거예요.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춘자 할머니가 관리실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잠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이가 면회를 왔어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준혁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준혁이 돌아간 후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더 큰 문제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 경쟁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운동실에 가봤더니 몇몇 할머니들이 러닝머신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예약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 시간은 항상 제가 쓰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러닝머신 2대 중 1대가 고장났는데 수리는 일주일 넘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식당에서도 자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창가 쪽 좋은 자리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로 아침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평소 조용하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서비스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 말에 관리자가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할머니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대요? 춘자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사 갔대요. 갑자기 아들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날 밤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김 과장님이 어제 그 할머니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했대.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잖아. 그래,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돈을 내고 사는 호화로운 감옥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춘자 할머니를 찾아가 제가 들은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춘자 씨, 어젯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춘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복순 씨.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춘자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점 줄어든 식사량, 취소된 프로그램들, 청소 서비스 축소, 의료 서비스 부실화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복순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춘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한 부분, 바로 과거 소비자 운동가로 활동했던 제 모습이요. 그래요, 춘자 씨.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시절 배운 지식과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요. 하지만 모두가 우리 편이 되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종수 할아버지는 회의적이었어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나이 들어 싸움하고 싶지 않아. 말숙 할머니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에 온 신입 입주자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설명과 달라진 것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계약서에 쓰여 있는 서비스의 절반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어요. 춘자 할머니의 방에서 10명 정도가 모여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의 차이점을 문서화하고 사진도 찍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야 해요. 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누가 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지,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해요. 한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는 법적인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고, 춘자 할머니는 증거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의료 서비스 부실화, 식품 품질 저하, 시설 관리 소홀 등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활동이 들통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복수님, 원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원장이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복수님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친절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김 원장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살펴보니 그것은 제 입주 계약서였어요. 특히 한 조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는 실버타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죠.
최근 박복순님께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우리 실버타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라뇨?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김 원장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박복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문제 입주자는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했고 거액의 입주금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예요. 김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요. 박복순님의 아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망상, 피해의식, 흔한 증상들이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 퇴소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같은 일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원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75세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특히 치매 초기라면.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춘자 할머니와 여러 입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을 겁니다. 춘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방금 대화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에요. 춘자 할머니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계약 위반 사항들, 사진 증거,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할까요? 아니면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실버타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저항이 시작된 거죠. 김 원장과의 충돌 이후 실버타운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과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혈압약인데 하루 늦게 줬다니까요. 저희 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2달째 고쳐주지 않고 있어요. 식사 시간에 과일이 사라진 지 1달이 넘었어요. 계약서에는 매일 신선한 과일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로비에 모여 공개 회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20명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입주민 대부분이 모인 거대한 모임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단순히 불평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춘자 할머니가 칠판을 가져왔고 저희는 하나씩 요구사항을 정리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복원, 의료 인력 충원, 식사 품질 개선, 시설 유지 보수 즉각 시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입주민 대표위원회 설립. 이 위원회가 실버타운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져야 해요. 종수 할아버지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저희는 공식적으로 실버타운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언론과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준혁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사실 이곳이 처음 보여줬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내가 다 말해줄게.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훌륭했던 서비스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태도를 바꿨는지,
그리고 다른 할머니를 어떻게 내쫓으려 했는지까지요. 그리고 어제는 원장이 나를 직접 협박했어.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처음에는 모두를 속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변호사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일 바로 찾아갈게요. 준혁의 결연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가족의 지지가 더해지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운그룹의 정태영 이사입니다. 실버타운의 모회사 대표로 왔습니다. 그는 로비에 모인 저희에게 공식 사과를 전했어요.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버타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부로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경영진이 꾸려질 때까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놀라운 전환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준비한 문서를 정 이사에게 건넸어요. 그는 문서를 꼼꼼히 읽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요구사항이군요.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법적 보상도 원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요. 로비에 모인 모든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이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법무팀과 상의해서 공정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어요. 저희는 춘자 할머니의 방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 기만, 계약 위반, 심지어 협박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옳았던 거죠. 그런데 저녁 무렵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채널 9 뉴스의 기자였습니다. 박복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실버타운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것이 우리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춘자 할머니와 함께 자세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무시하고 기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서비스를 약속하고 입주금을 받은 뒤에는 서비스를 축소했어요. 심지어 불만을 제기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치매 진단을 꾸며 강제 퇴거시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순식간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황금빛 감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의 투쟁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가족들도 찾아와 연대의 뜻을 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실버타운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청운그룹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 이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인 실버타운 운영 개혁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모든 실버타운에 입주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기존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실버타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이 작은 투쟁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춘자 할머니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춘자 씨,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제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러게요, 복순 씨.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춘자 할머니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투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투쟁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실버타운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김 원장은 물러났고 정 이사가 약속한 개혁이 하나둘씩 현실화되었습니다. 의료 인력이 충원되었고 식사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시설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와 춘자 할머니 그리고 몇몇 입주자들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순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춘자 할머니가 어느 아침 산책 중에 물었어요. 사실 난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더 이상 이곳이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나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도 이미 우리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춘자 할머니의 눈에 결연함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혁, 태우, 지연,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버타운을 나오실 거예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내 결정은 확고해. 이제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 사실 건가요? 이전 집은 이미 팔았는데. 태우가 실무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망설이자 준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바로 옆에 작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거기로 이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가족과도 가깝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괜찮겠니? 내가 옆집에 산다면 너희 부담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히려 너무 좋죠. 지아도 매일 할머니 보러 갈 수 있고 저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실버타운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상금도 받았고 새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를 마쳤어요. 떠나는 날 로비에는 많은 입주자들이 모여 저와 춘자 할머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복순 씨, 춘자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말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노인의 권리를 되찾아준 거죠. 종수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저와 춘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잊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고 무엇보다 준혁이네 집과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집에. 준혁이네 가족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환영해 주었어요. 지아가 달려와 제 허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지아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짐을 정리하고 나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꾸려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춘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복순 씨,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책이요? 네, 황금빛 감옥에서의 탈출이라는 제목은 어때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이요. 춘자 할머니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만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법적 대응 방법, 가족과의 소통, 노하우 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놀랍게도 한 출판사에서 우리 원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의적절한 내용이에요. 편집장의 말에 우리는 믿기지 않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달 뒤 황금빛 감옥에서의 탈출 노인의 권리 찾기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상 외로 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희는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박복순 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노인들을 편리하게 맡겨두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돌봄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춘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실버타운에 대한 정부 감독이 강화되었고 노인 권리 헌장이 새롭게 제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준영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늘은 춘자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책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75세지만 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 쌓아온 지혜, 그리고 여전히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지아가 배드민턴 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에 같이 가요. 나랑 배드민턴 같이 쳐보자고요. 지아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가자. 지아가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자꾸나. 지아가 박수를 쳤어요. 와, 좋아요. 할머니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지아와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저희를 반겼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요. 실버타운에서의 탈출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주권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벌써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아의 외침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들어 홀로 남겨지는 것은 두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어떤 나이에도 우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진실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도야. 세상에는 황금빛 감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자유가 있다는 문장으로 우리의 책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저의 새로운 인생장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